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미군 부대 주변 마을 사람들의 구술생애사라고 해서 미군 부대 주변에서 이제 음식업을 평생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어서 의정부 1호 피자집 최윤복 사장님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는 들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가능동 가면요, 가나 피자 바베큐라고 해서 지금도 이제 열려 있는 집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프랜차이즈에 밀려서 사실은 나만의 피자집이나 치킨집 찾아보기 되게 힘든데요. 여기 이제 가나 피자 바베큐 집은 1986년 11월에 문을 열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문을 열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곳에 이제 이 가나 피자 바베큐 집이 있었던 이유는 여기는 이제 미군 부대 캠프 클럽 이사단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사단이 있었던 곳이고요. 그래서 사실 요 근처 보면 이 밑에 이제 양보점이 있었던 흔적이 보이고요. 맞은편에 이제 클럽들이 있었던 것들이 보입니다. 근데 다 문을 닫은 상태거나 철거된 상태고요. 네, 여기는 여전히 이제 문을 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가나 피자 바베큐 집이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면서 여기서 문을 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최윤복 사장님을 통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최윤복 사장님은 올해로 68세시고요. 노원구 상계동에서 나고 자라셨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일라 모녀에 되게 귀한 아들로 태어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초등학교 가기 전에 이미 큰 누님은 결혼하셨대요. 큰 누님은 결혼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큰 누님의 남편이니까 매형이겠죠. 그래서 매형이 미군 부대 이사단에서 요리사를 일하셨대요. 요리사를 일하셨고, 그래서 장교들 먹는 식당에서 요리사를 일하셨고,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기억 떠올려 보면 이 시나몬 케이크라던가 오렌지라던가 남들은 사실 구경하기 되게 힘들었을 때죠. 그때 이제 구경했었던 기억이 있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미군 부대하고 음식과 인연이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처음부터 이 요식업에 종사하실 생각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군대 제대하신 다음에 이제 중장비 기사 자격증을 따셨대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일도 하시게 되거든요. 일도 하셔서 2번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1년 가서 일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왔다가 다시 나가서 1년 3개월 더 일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왜 그럼 이제 피자 바베큐 요리에 발을 들여놓게 되셨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갔다 오셔서 집에 계시는데 이제 매형이 일을 하니까 이제 힘드신 거예요. 손이 모자라서 이제 좀 도와달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이제 본인의 일이 되신 거죠. 본인의 일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귀국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게 되시는데요. 이제 보시면 처음에는 어떻게 일을 하셨냐면, 그 팀 스프리트 훈련이 열릴 때마다 임시적으로 가게를 열었었다는 이야기를 저도 이제 다른 데서 들었었는데, 요 매형분이 그렇게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매형을 돕기 위해서 이제 이 최윤복 사장님도 팀 스프리트 훈련이 있었던 곳에 같이 가서 일을 하셨던 거예요. 예천도 가고 포항도 가고 문천도 갔었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게를 얻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오는 건데요. 수익이 상당히 좋았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골이죠. 훈련이 끝났는데 갈 데가 없는데 우리 음식 파는 거예요. 되게 또 맛있어요. 왜냐면 이제 미군 부대에서 요리사로 일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문전성시를 이루셨는데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계속 옮기시면서 일을 하셨던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손이 필요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이번에 예천에 가서 열어야 된다 그러면 식재료를 싹 다 싸갖고 내려가야 된대요. 그때 당시는 미군 부대에 관련된 식재료는 남대문 시장에서만 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싹 다 싸갖고 내려가고, 근데도 이제 못 구했거나 신선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새벽 배송 띵동 이렇게 오는데 과거에 그런 게 불가능하죠. 불가능했으니까 화물 택배로 해서 화물 혼자만 타고 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붙이고 찾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매형분은 이북 실향민이세요. 그러니까 일가신 적이 없으시고,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사장님은 혼자 유일한 남자신 거예요. 남자 손이 필요하니까 이제 전함한테 손을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일을 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미군 부대 관련된 음식을
본격적으로 이제 알게 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외에는 이제 함을 고소를 했고, 그래서 손이색이 많이 필요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다가요,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정착을 하려고 이제 팀스프리트 훈련장에서 단기 가게를 하다가 이제 의정부로 다시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형이 올라오게 되면서 빼버려 이제 웨스턴 하우스를 차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빼버려서 이제 그걸 하시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시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때도 이제 같이 일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왜 그럼 이제 가능동에다 새로 차렸냐라고 이야기를 드리니까 이렇게 하시다가 빼버리 이제 8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거기도 이제 약간 이제 쇠락하고 있었어서 마침 쇠락하고 있어서 매형이 가게를 접게 되고 그때 때마침 요 가게가 나오는 거죠. 요 가게가 나오게 되면서 가게를 차리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1986년 11월에 가나안 피자 바베큐를 시작하게 되고요. 이걸 어떻게 시작하게 됐느냐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분들이 이제 가게가 다 여기 미군과 관련된 음식업에 종사하신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때 당시 이 가게 자리에서도 미군 부대 다녔던 신랑을 둔 분이 아주머니가 이제 가게를 하고 계셨대요. 치킨 가게를 하고 계셨는데 이 치킨을 어디서 받아서 썼겠죠. 작은 어머니가 광흥시장에서 닭도매업을 하셨대요. 이 작은 어머니가 여기다 가게에다 댔던 거죠, 치킨을. 이제 이 양씨 아주머니가 가게를 그만두고 싶으셨고, 그래서 그때 이제 물어보신 거죠, 최무 사장님한테. 가게가 날 것 같은데 해볼 의향이 있냐. 그래서 사장님이 인수해서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때 시작하게 된 게 이제 86년도고요. 그리고 그때는 여기 있는 미국 사람들이 많았대요. 미국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가 펫벌은 사실은 보면 지금 미군 부대가 이전하고서 사실 비어있는 집들이 되게 많은데요. 가능동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사단이 떠나서 사실은 이런 미군 부대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쇠락한 건 사실인데요. 가능역 멀지 않고요. 그다음 앞에 이제 경민대학교 있고요. 그다음 그 밑으로는 주택가들이 쭉 있어요. 주택가들이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를 확보,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면 이런 것들을 고객 확보가 조금 가능하다는 거, 그거까지 조금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입맛도 잡을 수 있는 곳에 이제 차리게 된 거죠. 가나안 피자 바베큐를 차리게 됐고요. 당시에는 메뉴가 엄청났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제가 메뉴판 지금 있는 거 했는데 그때는 30가지 훨씬 넘었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골라먹는 재미가 있었던 가게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많이 파셨어서 보시면 지금 이제 피자랑 바베큐, 스파게티 이런 것들 주로 파시게 되는데요. 그때는 불고기, 라면, 튀김만두, 갈비, 후라이드 치킨까지 다 팔았대요. 그래서 후라이드 치킨도 팔았었냐고 여쭤보니 후라이드 치킨도 파셨대요. 근데 이제 미군 부대가 빠지고 혼자 하시니까 그러면 좀 조금 더 경쟁력 있는 게 뭘까? 후라이드 치킨은 워낙 많고 또 프랜차이즈가 워낙 많이 나왔죠. 그래서 숯불 바베큐가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겠다 해서 하나 남기신 게 지금 남게 된 이제 바베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에 이제 골라 먹는 맛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매형한테 다 배웠냐, 음식 기술을 배워서 하셨냐 했더니 매형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건 아니고 매형을 쫓아서 팀스프리트 훈련 다니고 펫벌에 있으면서 어깨너머로 배우면서 자신만의 그 노하우를 만드신 거더라고요. 이 바베큐 소스라던가 이 모든 것들이 어깨너머로 배우면서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결국은 그게 지금 사장님을 있게 한 이제 무기가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프랜차이저가 되게 즐비하고 있는데 사실 맛과 이런 것들이 차별이 돼야 우리가 찾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무기로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두 떠났지만 의정부 이제 가능동에 처직대가 남아있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사장님한테 어떤 분들이 많이 오세요 했더니 어렸을 때 여기서 먹었던 한국 사람들. 내가 어렸을 때 먹었던 맛이어서 찾아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여러 번 갔었는데 한 번 갔을 때도 한 분이 자기 딸이 그러니까 이제 추가를 했거나 아니면 독립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딸이 먹고 싶다고 사다 놓으라고 했대요. 사다 놓으라고 했다고 와서 찾으러 오시더라고요. 이제 추억의 맛집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블로거나 이런 데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추억의 맛집식으로 이렇게 소개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의 입맛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이제 가능동에 남아있는 게 이제 가능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오후 2시 이후에는 이제 10시거든요. 그래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했었던 거는 이제 미군 상대로 장사를 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물어봤었죠. 이제 미군들 어떻게 먹었냐, 좀 달랐던 게 있냐, 기억에 남는 미군이 있냐. 근데 사장님 항상 얘기할 때마다 이분 얘기를 하거든요. 3시 땡 되면 로스트 치킨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터뷰했을 때도 이때쯤이었는데 뭐냐면 이제 이렇게 해서 오븐에다가 기름을 쭉 다 빼요. 쭉 다 뺀 이 로스트 치킨이 나오면 여기다 양념을 해서 숯불에 구워서 이제 바베큐 치킨이 나가는 건데요. 요거 자체도 되게 기름이 다 빠졌으니까 맛있는데 3시쯤 나온다고 하거든요. 3시 땡 치면 항상 미군이 하나 왔을 때 늘 와서 이 친구가 와서 요거를 먹으면서 소주를 먹고 가는 거예요. 소주도 많이 마셨더라고요. 소주 두 병씩 항상 먹고 왔다. 매일매일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3시 땡 치킨이구나. 3시 땡 치킨. 그리고 이제 칵테일식으로 즐겼던 것 같아요. 얼음 넣고 소주 우리가 마시는 거랑 조금 다르게 그래서 그렇게 마셨던, 매일 그렇게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군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요것도 되게 재밌는데 김치랑 그다음에 콜라, 소주, 칵테일 해서 이제 김치를 먹었던. 근데 보면은 안주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 종지를 다 먹고 갔네요. 한 종지를 다 먹고 가고 그래서 아니 매운데 어떻게 먹냐. 제가 이제 미군을 상대로 했으니까 김치 같은 거는 아예 안 하셨겠네요 라고 했더니 아 김치 했다고. 왜냐면 찾는 친구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매운데 어떻게 먹냐고 했더니 이게 한식이 건강식이다 라는 소문이 나면서 이제 요거를 찾는 친구들이 있었고 근데 매우니까 먹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처럼 밥을 해서 반찬으로 먹으면 좋은데 그렇게 먹지 않아서 아 맵다고 이렇게 하면서 콜라, 소주, 얼음 넣어서 이렇게 해서 같이 먹으면서 요걸 같이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이렇게 하면서 먹었다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삼척방사, 오척방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밥, 국은 첩에서 빠지고 반찬 몇 개 올리느냐에 따라 이제 첩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미국은 1첩 반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한식으로는 불고기를 미군들이 되게 좋아했대요. 그건 이제 어느 곳이냐?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식이 이 불고기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불고기를 파셔서 한국식 불고기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원플레이트에 해서 거기다 이제 밥이랑 그 다음에 뭐 불고기 해서 주면은 엄청 좋아했다. 굉장히 좋아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좋아했을 것 같아요. 맵지 않고 한국 음식의 특유의 칼칼함과 매운 먹고 고기랑 그다음에 달짝지근한 양념이 있어서 되게 좋아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파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거지거리는 확실히 적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일적방사이 얘기할 때마다 조금 듭니다. 그래서 좀 우리랑 다른 방식의 먹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라면도 역시 다르게 먹거든요. 이 얘기는 다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원조 볶음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물을 다 따라 버린대요. 따라 버리고 스프 넣고 그 다음에 치즈 넣어서 이렇게 먹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원조 볶음면이 그냥 라면보다 염도가 훨씬 높은 거 아시죠? 훨씬 높은데 이것도 훨씬 더 염도가 되게 높아서 지금 생각하면 건강식은 아닌 것 같은데 미군들 되게 좋아했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아 원조 볶음면식으로 먹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미군들도 라면은 되게 좋아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랑 좀 다르게 먹는 것들을 잘 보여줬고요. 이제 재밌는 거는 사장님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사장님은 온 식구가 다 요 양식, 특히 요식업 관련 미국 음식과 관련돼서 요걸 다 종사하고 계시는데요. 왜냐면 이 매형이 가게를 했을 때 워낙 손이 부족하니까 온 식구가 다 달려들어서 다 가게 일을 도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타코 사서 하면 되는데 과거엔 다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밀가루를 다 빚어서 그거를 다 타코로 만들어서 어머니가 나와서 해주셨대요. 그래서 밀가루를 다 빚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손으로 반죽해서 프라이팬에 기름에서 다 구워가지고 착착착착착 해서 그걸 다 냉동실에 비닐로 딱딱딱 묶어서 넣어서 팔 만큼 해서 팔았다고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 같은 경우도 원당에서 1호 피자집을 했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가서 LA에서도 이제 피자집을 하다가 LA 폭동 때 이제 다시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아까 작은 어머니는 광흥시장에서 닭도며 하시고 그래서 우리 식구가 이 미군 관련된 음식에서 종사를 하셨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찍부터 되게 이제 미국 음식들을 접해서 혹시 그러면 뭐 휴가나 다른 음식 할 때도 좀 다른 차이점이 있느냐? 네, 스케일이 달랐습니다. 여름 휴가 갈 때 보면 닭다리 4,500개를 가지고 가신대요. 튀겨서 가지고 발전기까지 다 들고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발전기까지 다 들고 가서 그럼 이제 아이들이 수영하고 바다에서 수영하고 오면 배고프잖아요. 그럼 닭다리 이렇게 뜯고 먹고 그리고 발전기 다 가지고 가서 거기서도 막 굽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파는 거 아니냐고. 근데 이제 파는 거 아니죠. 우리끼리 먹는 거니까. 그래서 스케일이 확실히 달랐구나. 그리고 작은 어머니가 닭도 오염하시고 이제 사장님이 이거 다 요리하실 줄 아시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편안하고 이런 거 좀 다르게 휴가도도 즐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잔치 음식도 달라요. 제가 여쭤보니까 이제 그때쯤 제가 찾아갔을 때가 매형 생신쯤이었어요. 매형이 이제 90 전후신 것 같습니다. 연세가 되게 많으신데 이번에 매형 생일 때 뭐 하자고 했더니 매형께서 하신 말씀이 타코나 만들어서 먹자고. 그래서 이제 요 잔치 음식 특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특별 음식으로 이제 타코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 왜냐면 식구들이 다 좋아한대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매형만 좋아하면 먹기가 되게 어려운데 다 좋아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먹었기 때문에 사장님도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타코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가장 좋아하는 거 타코 가장 좋아한다고. 그리고 이제 이게 아마 수제로 만들어서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수제로 만든 거 못 먹어봤어요. 왜냐면 이 피까지 다 수제로 만든 거잖아요. 밀가루 빚어서.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다른 맛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단 음식점에서 장사하는 것만 미치는 게 아니라 일상 가정식이랑 이 잔치 음식까지 영향을 끼쳤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가게는 1986년도에 시작했던 그대로거든요. 배치도 하나도 안 바뀌었고 가게가 확장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보시면 이 오븐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오븐은 1986년도에 개업했을 때 들어온 거예요. 여기 이제 용산에 있는 데서 샀는데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미군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가족들이 다 와서 돌아갈 때 이제 집기들을 팔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팔아서 이거 이제 개조해서 파는 거예요. 여기 불 나오는 거 보이세요? 네, 여기에는 이제 신기한 제품이 아닌데 요새는 이제 위아래에서 다 불이 나오는 거예요. 86년도에는 그게 아니었대요. 미군들이 여기 나오는 게 아니라 위에 가스가 나오게 하는 건데 이걸 죽이고 이 위에도 나오게 해서 양쪽에서 데워줄 수 있게 개조해서 팔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3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되게 잘 돼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피자나 그다음 아까 그 로스트 치킨은 여기서 다 구워서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해서 피자 나오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피자 이렇게 다 집기도 다 그대로고 지금 배치도 다 그대로고 다 이제 그대로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아까 그 로스트 치킨을 양념한 사장님이 양념한 그 바베큐 양념한 여기다 이제 굽게 되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굽게 되고요. 굽게 되면 요 밖에 환풍기 보이시죠? 환풍기 연기가 나가요. 그러면 지나가면 되게 괴로워요. 제가 느낀 게 지금도 이런데 과거 미군들이 있을 때는 주문량이 대단했겠죠. 그러니까 냄새가 쫙 퍼졌을 거고 미군들이 쉽게 지나가지 못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 장사 어떻게 하셨냐고 하니까 제가 이제 음식 사진들을 다 밖에다 붙이셨대요. 그럼 미군들이 지나가다가 이거 우리가 먹는 음식인데 하고서 한두 명 들어오다가 입소문이 나서 이제 쭉 계속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여기 주문이 들어오면 요 밖으로 연기가 나거든요. 네, 그러면 되게 냄새가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과거에는 정말 문정성시 입었을 때는 어마어마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쓰고 있는 피자 그 박스거든요. 이제 과거에는 제작했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엄청나게 많이 나갔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두셨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미군 부대가 이전하고서는 많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 기성품 사다가 쓰신다고 이야기해서요. 이 박스 변천사도 보여주더라고요. 처음에 어떻게 박스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아예 제작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게 이렇게 변천하는 양상들만 보더라도 이 지역에서 이 가게 그다음 미군 부대가 어떻게 변화됐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장님을 보니까 음식 그 자체가 인생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장님만의 비법으로 이제 만드셨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장님 음식 레시피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창업하고 싶다? 그럼 이제 알려주신다고. 그래서 러시아에 간, 이제 어렸을 때 사장님 음식을 먹고 자란 분들 중에 러시아에 가서 이거 차리고 싶다고 한 분이 있어서 직접 러시아 가서 전수해 주시고 오셨대요. 그래서 지금도 잘 된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런 거 뭐 프랜차이즈 차리고 싶거나 그런 거에 대한 마음은 없고 배우고 싶다는 사람만 있으면 전해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를 들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게 바쁘게 사심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되게 봉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사장님도 사실 거의 잠을 못 주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되게 노동 강도가 너무 센 것 같아요.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셔서 사장님도 새벽까지 일하시고 점심 병사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거의 못 주무시고 오시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셔서 새벽 예배를 다니시는데 정리하시고 항상 보온병에 커피를 타시고 이제 새벽 예배 가는 도중에 길거리에서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한 잔씩 드렸던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워졌다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뒷부분은 너무 재밌는데, 사장님은 치킨을 구우시고 피자를 만드시는데 일요일날은 짜장면 아저씨가 되시더라고요. 이제 봉사하고 싶으셔서 재활원 이런 데 이제 봉사를 다니셨는데 같이 가셨던 분이 중국집 하셨던 분이랑 같이 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짜장면 봉사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떠나셨어요. 근데 이 재활원에서는 사장님은 짜장면 아저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짜장면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짜장면을 사러 갈 수는 없고 방법이 없어서 이 주위에 짜장면집 하시는 분한테 가서 배웠대요. 내가 절대 이걸로 장사하려는 게 아니라 여차여차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분한테 짜장면 만드는 걸 배우셔서, 그러니까 짜장 그걸 업도 다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짜장을 해서 그걸 일요일마다 짜장면 아저씨로 해서 가서 밥만 해라, 면만 해라 해서 가셔서 짜장면 봉사를 계속 하셔서요. 거기서는 사장님은 바베큐집, 피자집 아니고 짜장면 아저씨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평생 이제 음식을 하신 거고 이제 1년이 다 된 나이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게를 여시고 일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음식 어떤 의미냐고, 미군북의 음식 어떤 의미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음식백을 정말 잘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기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어릴 때 아기들이 와서 먹었는데 성인이 된 다음에 아기 데리고 와서 또 먹는 거죠. 그 2세가 먹고 3세가 와서 먹고 내가 해줬던 그 음식 맛을 기억하고 찾아준다는 것 자체가 되게 보람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도 여전히 이어질 것 같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사장님 좋아하는 음식은 타코였고요. 제가 언제까지 계속 하실 생각이냐 했더니 건강이 허락되는 한 끝까지 하고 싶으시대요. 그리고 이제 미군 부대가 사장님한테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미군 부대가 있었으니까 이런 음식이 가능했던 거지.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한국 사람만 있었을 때는 사실 이런 기술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고요. 계속 지속된다고 믿는 게 따님이 한 분 계세요. 따님이 한 분 계신데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계신데 이 일을 계속 이어서 하겠다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도 아버님한테 쭉 배웠고 꽤 잘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딸이 이 자리를 이어서 지켜준다고 이야기했다고, 이 자리가 안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의 바람을 그래서 뒤에 좀 담아봤어요. 의정부 1호점 지금 다 맛이 균일화되죠. 프랜차이저가 더욱더 맛이 균일화되는 거니까 사실은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되게 큰데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피자 바베큐집을 의정부 1호점으로 이제 영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아봤습니다. 네, 이것으로 의정부 주변, 미군 부대 주변에 있었던 마을에서 사셨던 분들, 특히 이제 음식과 관련된 일에 종사했던 분들의 구슬 세계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우리 다음 편 의정부 이야기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